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마크 더글라스의 트레이딩 심리에 관한 7부작 중 네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이 일관성 있는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 꼭 봐야 할 가장 중요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는 트레이딩의 핵심 사고방식, 바로 확률적 사고에 대해 다룹니다. 많은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이 개념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래에 적용해야 하는지는 거의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해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 분야에서 스승들의 스승이라 불리는 인물, 마크 더글라스로부터 직접 말이죠. 그리고 만약 영상의 내용이 다소 어렵게 느껴진다면 영상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설명과 요약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Okay, before I ask you guy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some of the stuff we did yesterday, just want to elaborate on something that John just said. 자, 어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조안이 방금 말한 건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가 말했죠. 확률을 이해하면 아마 이 방안에 확률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확률적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률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패턴이 1년의 거래에서 이점을 준다고 할 때 10번의 거래 중 7번은 이기고 3번은 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중 어떤 거래가 이길지 어떤 거래가 질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10번의 거래를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두 실행하는 것. 이걸 이해하는 것과 그 이해를 자신의 성격 깊은 곳까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응, 알겠어. 하지만 만약 당신이 10번의 거래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확률적 관점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확률적 사고를 하면 지는 순간에도 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해서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본질이죠. 그런데도 거래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승리에 집착하고 무조건 이겨야 하고 무조건 손실을 피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강력한 신념들이 단순히 책을 읽거나 세미나에 참석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률적 환경이구나, 확률적으로 생각해야겠구나 라고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가 믿는 것의 함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행할 수 없다면 그건 당신 안에 서로 충돌하는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야, 이건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믿음이요. 저는 제 분석이 시장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는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당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카지노에 가 본 적 있나요? 우리가 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본 적 있나요? 우리는 이미 패배를 경험했고 그건 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패배라는 의미와 연결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하려 합니다. 저는 틀렸다는 감정을 싫어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나고 어릴 때 누군가가 저를 비웃었던 순간들, 선생님이나 코치 누구든지요. 그래서 제 경험제 훈련 경험이 패배의 기억과 실수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다면 내전은 큰 문제를 가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거나 틀려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터져나오는 걸 막지 못한다면 그것을 피하는 다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시장 분석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마음속에서는 모순이 생깁니다. 저는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분석을 사용해 모든 방법으로 패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패배의 기억과 실수의 기억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건 절대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거래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보장해줄 분석 체계나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은 무엇을 할까요? 그것은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오더 플로우를 알게 되면 매수 주문이 거래소로 들어오고 매도 주문이 거래소로 들어옵니다.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깨지거나 매도가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가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야 합니다. 가격이 위아래로 오르내릴 때 그건 우리가 집단적 행동 패턴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집단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래소에 주문을 보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패턴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이런 패턴들이 단순히 식별 가능할 뿐 아니라 수량화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시간 프레임에서도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하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문제는 패턴은 통계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패턴이 예측하는 결과는 개별 거래마다 무작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패턴은 통계적으로 반복되지만 그 결과는 이전 결과와 비교했을 때 무작위로 분포합니다. 즉 당신의 이점 혹은 매매 기준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완전히 무작위로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카지노가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카지노는 개별 참가자 개별 게임에 베팅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이 그들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결과는 예측할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사건에서는 확률 법칙이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 개별 사건의 결과에 대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 말해봅시다. 아무도 그 기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고통과 마주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카지노에 들어가서 슬롯 머신 앞에 몇 시간씩 앉아 돈을 넣습니다. 질 걸 알면서요. 질 걸 알면서 손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지더라도 감정적인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을까요? 아, 방금 누가 손을 드셨네요. 말씀해 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은 그들이 다음 판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이 이길지 모른다고요. 다음이 이길 수도 있고, 그 놀람이 재미라고요.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이김과 짐을 둘 다 기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슬롯 머신을 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직접 해봐도 알죠. 우리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위험을 수용하고 있다면 그건 행동이 말해줍니다. 동전을 넣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실제로 돈을 넣는 순간이 힘들 겁니다. 도박은 우리에게 먼저 위험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임을 시작할 수 없으니까요. 블랙잭 테이블에 앉아서 돈을 걸지 않은 채로 할게요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에서 기술적 분석이 만들어내는 환상이 있습니다.
나는 위험을 지지 않고도 거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곧바로 내 편으로 움직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이익이 나면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봐, 나는 위험 없이도 할 수 있어. 알맞은 방법만 찾으면 돼. 그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건 없습니다. 설령 100번 중 99번 이기는 시스템이 있다 해도 단 한 번의 손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위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라면 꾸준히 벌지 못합니다. 그 한 번의 손실을 평생 걱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0번 중 9번을 이기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연속으로 4번, 5번, 6번, 7번을 이깁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나 채팅방에서 다른 트레이더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자신이 이긴 거래들만 말합니다. 하지만 10번째 거래에서 앞서 9번의 이익을 전부 잃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얘기하지 않죠. 그래요. 10번 중 9번, 9번 이겼다고요. 그런데 10번째에서 전부 잃었나요? 거기서 멈췄나요? 아니요. 그들은 위험을 미리 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손절 주문을 시장에 걸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번 거래는 틀림없이 이길 거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왜 슬롯머신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 트레이더들이 느끼는 것 같은 감정적 위험이 거기에도 있다면요. 지면 고통을 마주해야 한다면요. 아무도 그렇게 오래 앉아 있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슬롯머신에는 그런 감정적 위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즐깁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무작위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맞고 틀림, 예측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들은 컴퓨터 칩의 구조나 알고리즘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합니다. 그건 순수한 무작위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틀리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냥 버튼을 누를 뿐입니다. 예측하지 않으니 맞고 틀림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래에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분석 과정을 통해 실제로 예측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예측에 확률 법칙의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하나의 예측일 뿐이다. 내가 분석했고 결론을 내렸고 예측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거래 후에 어떻게 움직이든 나는 거기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더 플로우를 이해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입한 후 다른 트레이더들이 어떤 의도로 매수나 매도를 할지 그건 예측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려.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어떤 이유에서든 주문을 넣습니다. 그게 상업적 목적이든 계약이든 해지든 순수한 투기든 그들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얼마나 큰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든 기본적 분석이든 우리 시스템 그 무엇도 그들이 뭘 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는 내가 알아야 합니다. 누가 곧 주문을 낼지, 그 주문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그걸 알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좋아, 지금은 매수 주문이 많고 매도 주문이 적으니까 이 순간엔 가격이 올라야 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시장에 큰 매수 주문이 몰려들어와서 매도 물량을 넘어섰고 그래서 가격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지구 어딘가에서 다른 트레이더가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고점에서 팔 기회다. 그리고 거대한 매도 주문을 넣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큰 거래를 할 수 있지? 네, 바로 해저 드립니다.
그들은 위험을 떠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미 장기나 단기 포지션을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대량 주문을 넣을 수 있고 심지어 가격을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격 방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수학 공식이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지만 그게 바로 여러분이 실제로 거래하는 방식 아닙니까? 아직 아니라고요. 그러나 본질은 그겁니다. 수학 공식이 마치 전 세계 모든 트레이더의 의도를 매번 정확히 알려줄 거라 믿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단순합니다. 그저 확률 게임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석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마치 더 복잡한 무언가인 것처럼요. 잘못된 연결, 잘못된 가정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좋아, 난 분석을 했다. 예측을 세웠다. 예측이 맞았다. 그러니 내가 예측한 이유와 시장이 내 방향으로 움직인 이유가 똑같을 거야. 이렇게 믿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옳았으니 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면 위험은 존재하지 않아. 앞으로도 내가 알 수 있어. 그런데 이건 환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래를 하면서 실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혹은 단 한 번의 작은 손실조차 피하려고 기술적 분석을 이용한다면 그건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결코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완전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거래 결과와 나 자신을 연결하지 않는 것. 예측 자체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을 내린 이유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화면 기반 트레이더에게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내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유와 내가 진입한 이유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0에 가깝죠. 예를 들어 내 전략이 이동평균선 MA에 기반한다고 해봅시다.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면 매수 신호가 나와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3에서 4분 후 시장이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봐라, 내 분석이 옳았어. 내 신호는 정확해.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겼다면 그건 다른 트레이더들이 매수 주문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문 하나로는 시장을 움직일 수 없어요. 내 수익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 트레이더는 가격을 움직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그걸 할 수 있는 큰 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특정 가격대에서 쌓인 매수, 매도 주문을 보고 여기가 바로 몰려있는 지점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단순합니다. 만약 가격이 10이라면 11달러에 쌓인 매도 물량을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가격은 자동으로 11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목표는 12. 역시 같은 방식으로 11에 있는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12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바로 큰 손들의 전략이고 우리는 그저 그 흐름에 올라타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시장이 움직이는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거래는 스스로가 이긴 거래가 됩니다. 가격이 11에서 12로 오를 때 11에서 매도한 사람은 패자입니다. 가격이 12에서 13으로 오를 때 12에서 매도한 사람 역시 패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엄청난 자본과 강한 배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지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청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즉, 큰 롱 포지션을 청산하려면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곧 그들이 스스로 매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충분한 매수세가 없다면 그들은 오히려 가격을 눌러버리는 상황에 갇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6에서 7년 전 아주 유명한 방송인이 되기 전 한 사람이 길거리 인터뷰에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말한 전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 전략은 이렇습니다. 장 마감 무렵에 어떤 주문들이 들어오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50주, 100주, 200주 단위의 작은 주문들이 연속적으로 체결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바로 개인 투자자들, 즉 가장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뒤늦게 확신을 얻고 매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걸 포착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 다음날 장 시작 전에 매수, 매도 대기 주문 상황을 살펴봅니다. 필요하다면 3천만 달러, 5천만 달러까지 동원해 대기 중인 모든 매수 주문을 쓸어버립니다. 그 결과 시장은 시초가부터 하락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전날 막판에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맙서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들은 서둘러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들의 매도 물량은 다시 한번 시장에 매도 압력을 더합니다. 시장에는 매도세가 쏟아지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포지션을 반대로 돌려 개인들이 쏟아내는 매도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매수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는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더 낮은 가격에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아래로 눌러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이후 시장이 반전하여 다시 상승하면 수익을 얻는 방식이죠. 이 과정은 반복될 수 있고 실제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온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소규모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할 만큼의 자금력이나 심리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마치 슬롯머신을 하는 사람처럼 정신적 상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패배자로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사업에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금 웃고 계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카지노의 이사회나 경영진이 매번 플레이어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세상에 저 사람이 6,000달러 잃었네. 우리도 5,000달러 손해야.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비용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래에서 내는 손실, 효과적이지 않은 진입들은 단순히 앞으로 올 좋은 거래를 위해 치르는 사업 비용일 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사업을 해본 분이 있나요? 사무용품을 사야 해서 연필이나 종이를 사야 한다면 그 비용을 지불할 때 자신을 패배자라고 느끼나요? 아니죠. 그건 당연한 운영 비용일 뿐이고 결코 당신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에서는 다르게 느낄까요? 왜 손실을 경험하면 그것이 패배감과 고통으로 연결될까요? 왜일까요? 당신이 손실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우리가 활동하는 시장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내 당신은 손실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저는 제 이점을 검증했습니다. 1년의 거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개별 거래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말한다고 합시다. 승률 70대 30의 이점을 드리겠습니다. 70% 승리, 30% 패배. 그렇다면 각 거래마다 70%의 승률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네,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확률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5분 전에 말했듯이었던 개별 거래도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거래자들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래자들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개별 거래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거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손실이 정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문을 체결한 직후 어떤 헤지펀드 매니저가 막대한 물량을 반대로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제 주문 직후 1분 만에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래의 성공 확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개별 거래의 성공 확률조차 계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조정한다고 해도 그건 제 경험에 의존할 뿐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저는 여전히 추측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거래는 패턴의 근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보고 있는 패턴이든 시장에 영향을 주는 뉴스든 그 어떤 것이든 저는 여전히 모릅니다. 어떤 개인 트레이더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거나 혹은 할 계획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 패턴, 즉 집단 행동 패턴은 우리에게 예측을 줍니다. 그 패턴은 반복적으로 믿을 만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딘가에 있는 단 한 명의 트레이더, 그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물량을 던지면 그 순간 우리 패턴의 긍정적인 결과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턴의 기반에 기대를 가집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트레이더가 우리가 진입한 직후 몇 분 안에 대량 매도를 던져버린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예측하실 겁니까? 그 거래가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평균적인 확률, 그 자체가 50대 50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미 진입하기 전부터 100% 거의 확실하게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50대 50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관점을 넓히는 겁니다. 각각의 거래를 따로 떼어 성공이냐 실패냐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정의를 확장하세요. 1번, 2번, 3번, 20번, 30번의 거래 전체를 하나의 샘플로 보는 겁니다. 즉, 저는 개별 거래의 결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20번에서 25번 정도의 거래 샘플을 기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 장점, 즉 제 확률적 이점을 검증하기 위해 변수를 테스트해 본 결과 제가 가진 승률이 대략 60대 40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20번 거래를 그대로 수행해보자. 그리고 전체 결과를 보자. 20번에서 25번 정도의 거래 샘플이 있어야 제가 가진 이점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샘플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하는 시장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당신의 이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점이 약해지고 있다면 너무 많은 돈을 잃기 전에 샘플 거래를 멈추고 변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넓은 관점입니다. 저는 이제 개별 거래 단위로 보지 않습니다. 항상 1년의 거래로 봅니다. 그리고 20번 거래의 결과를 보고 손익을 합산한 뒤 제가 만족한다면 저는 또 다른 20번 거래를 이어갑니다.
이 샘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변수를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곧 임의적인 거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임의적인 변수를 추가하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만약 제가 그 결과에 만족한다면 저는 그대로 또 20번 거래를 반복합니다. 반대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는 각 거래에서 제가 무엇을 했고 왜 했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변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여기서 조금 더 큰 리스크를 감수했다면 더 많은 승리를 얻고 더 큰 수익을 경험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굳이 그렇게 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겠구나 라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목표 수익 지점을 조금 더 멀리 두거나 더 가깝게 조정했더라면, 즉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거래하면서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반대로 임의적인 변수를 계속 추가하면 절대 무엇이 효과적인지 무엇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배울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하지만 학습 기간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임의적인 거래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거래가 아니라 제한된 샘플 거래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맞는 겁니다. 보통 저는 20번에서 25번 거래를 하나의 샘플로 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면 저는 변수를 바꿉니다. 이처럼 성공의 정의를 한 번의 거래에서 여러 번의 거래로 확장하면 당신은 개별 거래의 결과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경 쓰는 건 오직 샘플 거래가 끝났을 때의 최종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당신이 이점을 정의하는 변수를 갖춘 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내가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는가? 즉, 내 이점이 지금 진입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정확히 진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될까요? 이번 거래는 잘 안 될 것 같아 하고 주저하다가 결국 시장은 정확히 내 방법이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나는 늦게 뒤쫓아 진입하는 경우, 혹은 반대로 나는 너무 일찍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시장이 내 가격까지 내려오지 않아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이번엔 미리 들어가 버리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결과를 깎아먹습니다. 사실 이 방에 있는 누구도 이점을 완벽히 실행해서 연속된 거래에서 꾸준히 이익을 낸 적이 없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단순히 당신이 이점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두려움 속에서 거래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건 오직 객관적이고 담담한 정신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과에 신경 쓰지 않는 상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상태, 그럴 때만 나는 내가 진입해야 할 때 정확히 진입할 수 있고 나가야 할 때 정확히 나갈 수 있습니다. 검증된 변수로 이점을 정의했을 때 비로소 저는 그 안에 내재된 진짜 수익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마치 카지노가 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카지노는 거의 완벽하게 실행하죠. 물론 직원들이 가끔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카지노는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반면에 우리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죠. 그리고 손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감정적인 고통을 함께 겪게 됩니다. 이 업계에서 꾸준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Am I saying it 계속 any 나아가야 합니다. And yet it's still 아니면 무너질 겁니다. it's still like 그래서 resonating like, 반드시 자기 규율을 세워야 합니다. you know, this is getting too 책을 real. 통해 This is 배울 just- 수는 this is 있습니다. too real. 하지만 결국 직접 훈련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나 기본적 분석으로 왜 내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려는 시도는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Right. 당신이 오더 플로우를 진짜로 이해한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주문을 넣었고 왜 그 주문을 넣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알 수도 있고 누군가는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화면 기반 트레이더에게는 그건 완전히 우리 현실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그 환자의 혈당 수치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와서 크게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녀는 당뇨병이에요. 수박 한 조각만 먹었어야 했는데 수박 한 통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유를 억지로 찾아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시겠죠? 방법론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건 당신이 항상 들어온 얘기잖아요. 당신이 방금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책에서만 본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걸 읽고 듣지 않았나요? 이제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은 현실과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개념을 인지하는 단계. 둘째,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 셋째, 그 개념을 수용하고 결국 자아의 핵심에까지 동화시켜 성격의 일부로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건 보통 단계적으로 일어나죠. 물론 우리 모두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관점이 크게 바뀌는 순간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건 정말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깊은 통찰을 얻는 순간 알다시피 그 순간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변화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면 보통 어떤 기법을 씁니다. 기법은 일정한 기간 또는 과정을 전제로 하죠. 하지만 변화는 시간의 함수가 아닙니다. 의지의 함수입니다. 더 단순히 말하면 집중, 명료함, 그리고 의지의 함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정말 분명해지는 순간 그 명료함이 진심이고 단단하면 의지의 정도에 따라 변화는 즉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코치로서 제가 보기에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시장 분석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는 생각이 뇌에 박히면 그 믿음이 너무 고정되고 너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잃고 정말 아픈 경험을 한끄대야 이건 통하지 않는다를 파이널리 깨닫습니다. 그 문턱을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지만 꼭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의식 차원에서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충격을 받아야만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꼭 중요할까요? 아니요. 그건 리스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맞아요. 시장 분석은 필요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수용과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심리적 관점에서의 리스크 수용입니다. 우리는 분석을 씁니다. 포지션 크기를 정하고 시장이 역방향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지 가늠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드가 더 이상 유효한지 목표 수익을 위해 추가 비용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수용은 더 깊은 차원입니다. 핵심 차원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든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일이 아닌 겁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감정적 불편 없이 진입하고 감정적 불편 없이 청산할 수 있을 때 그게 리스크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감정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시나요? 사람들은 슬롯머신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감정적으로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재미있으니까요. 지면서도 즐깁니다. 그건 관점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손실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미를 위해 돈을 쓰는 겁니다. 가끔은 알다시피 뜻밖의 당첨으로 돈을 벌 수도 있죠. 트레이딩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문 흐름의 쏠림은 슬롯머신의 난수 발생기가 결과를 정하듯 가격 이동에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세요. 반증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 개념들을 흡수했습니다. 제 성격의 일부가 되게 했습니다. 맞아요. 어제 누군가 왜 사람들은 그 연습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바로 그 맥락에서 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믿을지 그리고 거래 안에서 삶을 어떻게 경험할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렇다면 왜 그걸 다른 삶의 영역에서는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못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변명거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질문에 답할 때 설명을 충분히 명확히 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 연습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충분히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걸. 세 번째 책을 준비하면서 같은 자료를 다시 다루기 전까지는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제 가정과 사람들이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한 전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 그렇구나.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충분히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던 거야. 계속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동기부여가 없다는 발상을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어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끼어들게 되네요. 문제는 당신이 쓰고 있는 그 단어들이 암시하는 개념과 원칙입니다. 당신이 동기라는 단어를 쓰면 마치 제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뭔가를 하도록 혹은 안 하도록 동기를 자극한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계속하세요. 제가 마무리하실 수 있게 둘게요. 네,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문제를 보실 수 있겠죠. 제가 그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네, 아마도 질문 자체가 훨씬 더 깊이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이 제게 던진 맥락 안에서는 제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성급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네, 검증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는 것처럼 변수들을 다시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당신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될 때까지 검증을 반복하는 겁니다. 만족할 만한 변수 세트를 찾아내서 그게 여러 거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 쓰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당신이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만족스러운 변수를 찾으면 그 다음에는 제가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기반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좋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누구 또 질문 있습니까? 좋습니다. 계속하죠. 여기 한 분 계시네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차이가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순간에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다른 일정이나 신념이 충돌해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정보를 왜곡하거나 시장을 바라보는 방식을 흐리게 만든다면 그게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시죠? 제가 어제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수년간 많은 트레이더들과 함께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원리주의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즉, 아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죠. 일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 서비스나 노동에 대한 대가로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도박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도박이 아니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박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 역시 자신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그 신념의 흔적을 자신의 의식 깊은 곳에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시장을 보는 방식이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려 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시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스스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그게 전부 아닐까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거래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와 실제 이유는 다릅니다. 겉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이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은 영웅이 되고 싶어서, 학교에서 큰 인물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인상 깊게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돈 버는 건 단지 부산물일 뿐. 하지만 진짜 이유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돈과 돈이 삶에서 의미하는 것에 대해 아주 다양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함께 일해온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보면 그들은 계좌 잔고가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는 걸 스스로 허용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면 큰 하락을 겪고 다시 쌓아 올리고 거래 같은 금액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시장과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들의 기법과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거래한다면 다릅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여러분이 그 문제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훌륭한 트레이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임의로 거래하지 마세요. 기계적으로 거래하면 무엇이 여러분의 이점을 결정하는지 정확히 압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시장 조건이 여러분의 이점에 맞으면 거래가 있습니다. 맞지 않으면 거래 자체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분석 단계와 백테스트 과정에서 이미 모든 생각은 끝났습니다. 이점이 정의되고 변수들이 정해졌습니다. 시장 조건이 맞지 않다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실행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건 내면 어딘가에서 오는 저항입니다. 지금 진입해야 하는 순간인데도 주저하거나 손절 주문을 넣는 걸 망설이거나 혹은 손절을 빼버리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시스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최소한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지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 저항을 뚫고 시스템이 말하는 대로 정확히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새로운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적인 트레이더의 행동이다. 그리고 동시에 과거에 모순된 믿음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임의로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의로 꾸준한 결과를 내려면 아주 정교한 정신적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말 고도의 기술입니다. 프로 수준의 훈련이 필요한 정신적 기술입니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식도 중요합니다. 네, 잠깐 쉬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방금 트레이더에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셨습니다. 아마 마크 더글라스가 전한 아이디어를 일부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매주 시간을 내서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점차 거래의 핵심인 확률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제 진심 어린 경험입니다. 손실과 계좌 폭락을 겪던 제가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관점과 사고방식을 바꾸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확률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거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거래의 본질은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움직임은 매수와 매도의 불균형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분석에서는 시장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능동적 트레이더와 수동적 트레이더입니다. 능동적 트레이더는 자금과 심리 자원이 충분해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동적 트레이더는 우리 같은 개인 트레이더로 화면을 통해 거래합니다. 우리는 자금과 심리 자원이 부족해 가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건의 거래가 이기거나 지는지는 수동적 트레이더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능동적 트레이더가 진입해 가격을 움직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가격이 기대대로 갈지 알려면 능동적 트레이더가 참여했는지 그들이 매수인지 매도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는 능동적 트레이더가 들어오자마자 어딘가에 다른 참가자가 그 물량을 전부 흡수해버려 가격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정보와 자금이 제한된 우리는 진입 후에 누가 들어와서 가격을 유리하게 밀어줄지 혹은 손실로 몰고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든 어떤 도구든 본질적으로는 진입 시점에 이점만 제공해 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패턴이나 분석, 지표가 이전 거래와 똑같이 보여도 이번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과 기술적 분석은 시장의 행동을 기반으로 이점을 줍니다. 그 행동은 통계화할 수 있고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에서 25건 정도의 거래 묶음으로 보면 결과를 판단할 수 있지만 개별 거래의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카지노나 사설 베팅 운영자가 돈을 버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들은 개인 한 명의 승패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참가자를 모으고 큰 표본이 결과로 이익을 만듭니다. 그러니 10에서 20건 정도의 거래 묶음 결과를 생각하세요. 개별 거래의 결과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개별 거래의 결과와 자신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분노, 과도한 흥분 없이 진입과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는 거래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거래 묶음이 끝나면 당신은 이익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은 개별 거래의 결과에 자신을 묶어둡니다. 이걸 떠올려 보세요. 카지노의 슬롯 머신을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 돈을 먼저 넣어야 합니다.
그 순간 이미 위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무작위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결과가 마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에서는 패턴이 보이면 진입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이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한다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 건이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게 이기면 우리는 마치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안다고 믿게 됩니다. 지면 이건 분명 이길 거래였다고 확신했기에 분노가 침입니다. 시장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연속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개별 거래는 무작위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거래 묶음이 지나면 그 결과는 무작위가 아니고 안정적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론 이걸 실제로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알고 이해해도 습관이 되도록 마음의 일부가 되도록 통합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살을 빼는 건 사실 단순합니다. 덜 먹고 운동하면 됩니다. 아주 단순한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그리고 또 수많은 다이어트 책, 강의, 프로그램들이 넘쳐납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믿음, 오래된 습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꾸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죠. 사람들은 어떤 믿음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건 시간이 아니라 동기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혹은 손실이 너무 커져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돈을 잃거나 여러 번 계좌가 터지거나 그때서야 큰 동기와 결심으로 낡은 믿음을 바꾸려 하게 되죠. 하지만 부디 여러분은 그렇게 큰 손실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그 대신 다른 동기를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진짜 전문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는 꿈, 혹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표라도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래의 어떤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이 영상을 떠올리고 좋아요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진짜 의미가 되었다는 거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거래는 단순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단순한 공식과 그 뒤에 숨은 심리를 풀어드렸습니다. 살을 빼려면 덜 먹고 운동해야 하듯 거래에서도 원리는 단순합니다. 변화는 결국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앞으로 거래 기법, 거래 심리, 자금 관리에 관한 영상을 차례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새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